이항영 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예. 자, 물론 어제도 잠시 그 투신권이 사는데 이제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잘 버티는 종목들은 좀 관심 가져봄직하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전히 외국인의 매도세는 10거래일 연속해서 계속되고 있고 오늘도 1,000억 원 이상 순매도 나오고 있고 외국인이 계속 팔 수밖에 없을까요? 전망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외국인이 많이들 팔았기 때문에 더 이상 팔 거 없다는 얘기 하는 사람 얘기도 저도 들었고요. 뉴스에서도 봤는데요. 약간 좀 어이없는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살 때도 마찬가지고요, 팔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추세를 한번 확신이 가지면은요, 쭉 한번 가는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돈은 무한정 돈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이라든가 국내 개인과는 달리요, 상당 이상의 규모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걸 우리가 이렇게 많이 팔았기 때문에 더 이상 팔 것이 없다는 얘기는 약간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분위기를 하나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히 요즘 미국 시장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용어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안전자산일까요? 주식이 아니라 채권 쪽으로 가자는 거. 흔히 우리나라도 MMF가 있지만은요, 미국 내 MMF 잔고가 사상 최고 수준 다시 육박한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분명히 안전자산이 하나가 분명히 채권이나 MMF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굳이 주식이라면 뭐냐? 중소형주 러셀 2000 얘기하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 10년 보면 러셀 2000이 중소형주가 S&P 500보다 주가 많이 좋았었는데요. 최근 한 달은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 주식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로 가라는 것이 분명히 안전자산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표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비달러입니다. 달러라는 건 다른 나라도 있지만 비미국 달러 정확히 표현하면요. 비미국 달러 자산에서 미국 달러 자산을 옮겨 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머징 마켓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의견이 안 좋은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채 5년물만 하더라도 1.7%대, 10년물도 3.1%대까지 수익률이 많이 내려와서 그만큼 또 이제 안전자산 선호하는 현상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도 보고 있는 거고 잠깐 좀 눈을 중국 쪽으로 한번 좀 돌려볼게요. 최근에 중국도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까지도 한 5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2,700선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 어느 정도 좀 기댈 곳을 찾자면은 그동안에는 미국이 안 좋을 땐 그래도 좀 중국을 찾았는데 중국도 좀 좋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쪽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네, 중국에 대한 시각, 제가 중국 전문가는 아닌데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합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야 된다. 2,700은 지지될 것이냐 어쩐 얘기 하는데요. 마찬가지죠. 물론 그런 의견 분명히 있는데요. 요즘 골드만삭스 얘기를 자주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접하실 텐데요. 골드만삭스에서 무슨 일이냐,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시장 앞으로 10%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굳이 따지자면요, 리처드 번스타인 투자자문의 이름을 딴 투자자문인데요. 리처드 번스타인 사장 직접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 자체 속도로 늦어지게 할 정도로 인플레 압력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정책 금리에 대한 조정이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지금 중국 주식시장 완전 피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시장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미래에셋의 인사이트 펀드가 이머징 마켓 주식 많이 팔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죠. 전략이 앞으로. 그렇지만 전체적인 우리나라 시장도 중국과 더불어서 이머징 마켓에 같이 들어있죠. 중국과 더불어서 아시아 시장 펀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약한 것은 우리 시장에도 분명히 악재라고 저는 수급 측면 최소한 악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댈 언덕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급적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와서 여쭤보면은 물론 이제 코스피 한 2230선에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할 때 외국계 대차 잔고도 좀 늘었고 공매도도 늘었고 종목별로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조금 더 이제 앞서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쇼 커버링도 언젠가 이제 공매도를 했으면 쇼 커버링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이제 기대하고 주식을 살 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앞서간 이야기일까요? 위원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물론 투기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분명히 전략 전술이랑 다들 생각이 다르고요. 지나고 나면 다 맞았다고 얘기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요. 공매도가 됐건 그냥 실질적인 현물을 파는 거가 됐건 간에 분명히 그들이 잘 맞는다는 안 맞는 걸 떠나서 분명히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파는 거죠.
마찬가지죠. 뭐 대차거래 누군가 주식을 빌려줬으니까 그런데요. 누군가 주식을 안 빌려주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팔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빌려줬으니까 문제인데요. 그것을 완전히 원천적으로 막지 않는 한은요. 주식이 지금 파는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OCI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뭐 GDR 발행도 앞두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익 거래가 가능할 겁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OCI는 지금 전체 물량에서 뭐 20몇 %가 뭐 대차 거래된 주식이라 너무나 많다는 얘기 하는데요. OCI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GDR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위험으로 외국인의 입장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매도랑은 많이 약간은 성격이 틀려 있다고 보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나서요. 뭐 공매도 주식을 받는 것이 V자 반등에 기대된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좀 너무 아니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주식 플레이가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 그것은 투기적 범주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역시 쇼커버링을 기대하는 거는 물론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에는 사실상 좀 힘들죠. 그만큼 또 이제 위험성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테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주식 비중은 한 50%나 아니면 이제 30%까지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안에 그래도 뭐 시장은 좋지는 않습니다만 갖고는 있어야 되는 종목들 한 번 더 좀 언급해 주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대차 그리고 화학주에서는 저라면 LG화, IT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조선에서 이런 종목들을 갖고 가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한 종목을 많이 갖고 가시면 안 되고요. 50% 안에서 적당하게 갖고 가시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도 뭐 1시간 남았기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자꾸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50% 이상 주식을 갖고 계시다면 제 솔직한 생각은 오늘도 말리고 싶습니다. 현금을 갖고 가시는 게 그러면서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정말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오전에 좀 시장을 보시고 한번 해보는 건데 그분들도 했다가 아니면 바로 손절이 가능한 분만 해야죠. 말이 그렇죠. 손절을 잘 못하신 개인 투자가가 9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 너무 손절이 가능하고 뭐 이런 거 자꾸 말씀드린 것은 제 기준으로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항영 위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